오늘 하루 궁금했던 이야기, 깊이와 감동을 함께 전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 검찰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신앙림 전 언론논조 위원장의 뉴스타파 인터뷰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면서 언론계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관련 내용 등을 광주 전남 민원연 문병훈 고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문님.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타파 보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2011년 부산저축, 그러니까 자신들이 받고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주장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다가 일단 김만배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허위였다는 점을 일부 인정을 한 상태고요. 네. 또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기도 하죠. 신앙림 씨에게 보낸 1억 6,500만 원의 보도에 1억 6,500만 원이 보도의 대가라는 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김만배 씨가 당시 발언에 일부 과장은 있었지만 12년 만에 만나 이뤄진 사적 대화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림 씨도 과거 보도 과정에 일부 외부 개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받은 돈은 본인이 쓴 책값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보도를 신 씨와 김 씨가 공모하여 보도한 허위 인터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 전체 무편집 녹음 파일과 해당 인터뷰 시점상 대선에 개입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낸 입장문도 공개를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죠. 조선일보는 실제 대화에선 김만배 씨가 윤 후보의 사건 무마 주장을 뒤집고 윤 후보 아닌 다른 검사가 봐줬다는 취지로 분명히 말했음에도 네. 뉴스타파가 대화의 중간 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과 이어붙여서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을 한 것이죠. 윤 당시 후보가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처럼 내용을 짜맞췄다, 즉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반론은 없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신앙민 씨가 자신의 제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또 5일 날 낸 2차 입장문을 통해서는 취재원과 그에 의해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라고 하면서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등이 매우 강한 어조로 이번 사건을 정치 쟁점하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번 허위 인터뷰 의혹을 가리켜서 가짜 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 범죄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같은 날 소위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겨냥해서 폐간을 고민해야 한다,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며칠 후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뉴스타파 보도를 가리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라면서 이런 막말급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같이 정부와 여당이 뉴스타파를 향해 말 그대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건의 파장을 최대화해서 비판 언론 입막음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면 전환의 의미도 있고요. 네. 5일 대통령실은 매우 이례적인 고위 관계자 성명을 내고 김만배 신앙님 거짓 인터뷰는 시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6일 방통위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입법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잘못하면 바로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또 7일날 방통위는 돌연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를 점검해서 제어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당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했던 방송사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 심사를 해보고 만약에 이게 확실하고 엄중하면 제어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만배와 신앙님을 비롯해 뉴스타파 기자 1명, JTBC
기자 1명, MBC 기자 4명 등을 실명까지 공개하며 고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강화 방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건데요. 정부의 언론 탄압의 저기 방침을 밝히고는 있지만 민주당 또한 여당 시절 가짜뉴스 퇴출을 강하게 주장하며 언론중재법과 포탈규제법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과거가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2021년 8월 거짓 보도로 피해를 주는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번 검찰과 정부의 전방위적 수사와 대응이 결과적으로 언론 탄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잘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뉴스타파 보도 내용은 명백한 거짓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3권에 1억 6,5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고요. 저는 정부 차원의 이러한 강력한 대책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함께하는 세상 오늘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누누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진작에 아무나 대안치 않은 인터넷 언론을 포함 유튜브 채널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막말 헛소리를 하는 인터넷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야 합니다. 사실은 네. 제가 여러 번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이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언론사를 선택적으로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요. 언론 탄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영 논리를 떠나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언론을 퇴출시킬 수 있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이번 기회에 꼭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고모님. 또 궁금한 게 이제 언론 통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언론의 이제 그런 기본적인 통제와 언론 탄압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보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가짜 뉴스가 너무 범람을 해서 뉴스의 가치가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언론계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 아주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언론이 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또 허가를 취소하고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 언론계가 좀 자정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민원연 문병원 고문이었습니다.